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들 사이로 남편의 한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정적만이 저희 집을 감쌌습니다. 제 손에는 붉은색 글씨로 찍힌 압류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오랜 꿈을 응원하며 저희 부부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결정이 저희를 이 비참한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압류 통지서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었던 만큼, 저희의 미래를 걸었던 만큼 지금의 배신감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차마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모든 감정은 말라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5, 풋풋한 시절에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늘 성실했고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따뜻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꿈은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퇴근 후나 주말에 자기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관련 서적을 읽고 창업 세미나를 찾아다니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멋있었고 언젠가 남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내조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남편이 50이 될 무렵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는 노후 자금으로 얼마 정도를 모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꿈은 응원하지만 혹시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저희의 노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야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꿈을 막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모아둔 돈을 모두 사업 자금으로 쓰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함께 사업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 시절 저희는 20대 신혼부부처럼 설레고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의 새로운 시작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고 저희의 행복했던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벽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늘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퇴근 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의 노력에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밥을 먹고 말없이 잠자리에 들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늘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를 보면서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되면 곧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정말로 저희의 미래가 괜찮은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사코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시작 후 1년이 지나도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새벽 늦게까지 일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느라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아이의 학원비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이제 그만두고 다시 직장 구하는 게 어때요? 남편은 제 말에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제 막 시작인데 어떻게 포기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따뜻하고 다정했는데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고 저희의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혹시라도 제 몰래 다른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남편의 서랍에서 통장과 대출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이 대출은 뭐예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물음에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 투자를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모아둔 노후 자금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퇴직금을 모두 털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저에게 말했던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의 모습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꿈이라고 믿었던 사업은 사실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을 믿었고 남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남편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혼자서 다 해결하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고백 이후 저희 집은 냉기가 감도는 얼음장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의 노후 자금의 절반을 날려버린, 그리고 저를 속였던 그의 거짓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남편은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제 이혼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당신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남편은 저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당신을 다시 믿어.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갔어. 제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며칠 동안 냉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가 잠든 후 남편 몰래 변호사를 찾아보며 이혼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저와 아이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접고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매달 받던 월급은 모두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나갔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저에게 진심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노력이 진심인지 아니면 저를 다시 속이기 위한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월급 통장이야. 그리고 이게 사업 정리 서류들이고 이제 다 당신이 관리해줘. 남편은 모든 것을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더 이상 거짓말이나 회피가 아닌 진심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혼자서 해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속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50대 가장으로서의 무게,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편을 거짓말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저희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대신 저희는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에게 오늘 하루의 일정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녁에는 저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었고, 남편의 힘든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는 다시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어졌지만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라고 말하며 저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썼습니다. 저는 남편의 통장을 관리하며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남편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에게 묻고 싶지 않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 왜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그런 질문들을 꾹 참았습니다. 남편의 노력이 진심이라는 것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저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예전에 따뜻했던 남편의 모습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아둔 노후 자금의 절반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대출 이자를 갚고 있고 잃어버린 돈을 다시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